저는 탈북자입니다. 한국도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한때는 숲으로 무성했으나 지금은 민둥산이 된 고향을 떠난 한 남자. 살아남기 위해 찾은 서울은 그러나 그에겐 아무것도 없는 무산. 그래도 살아야 하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영화 무산일기의 주인공 전승철. 그는 탈북민이자 척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개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주인공은 우리 현실에 존재하며 여전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한 회자될 영화 무산일기. 오늘 이 영화를 만든 박정범 감독을 만났다. 저는 무산일기라는 영화를 연출한 박정범이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4월에 개봉을 했었고, 그리고 그 영화를 찍기 전까지는 이창동 감독이 시조감독을 했었습니다. 영화 시조감독을 하는 당시에 무산일기 또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창동 감독님의 조언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감독님께서 우선은 시나리오 단계에서 모니터링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편집도 여러 번 와주셔가지고 너무 긴 거 아니냐, 이런 장면은 다시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감독님이 제가 이 영화에서 버려야 될 것, 그리고 가져가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잘 유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감독님이 제가 찍은 영화라는 것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깨기 싫어하셨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우회적인 말로 저를 이끌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무산일기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무산일기가 2011년도에 개봉한 작품이고 올해로 벌써 3년이 됐어요. 네,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 좀. 제가 우선 그 영화를 마치고 나서 영화제를 다니느라고 한 6개월을,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반 정도를 보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영화를 찍어서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한 게 전주영화제에서 의뢰를 받아서 일주일이라는 40분 정도 분량을 틀었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제작 의뢰가 들어와서 찍은 이제 또 옴니버스 3편 장편이 되는 영화에 한 편, 한 30분 정도의 단편을 찍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작년 겨울에 산다라는 제목의 장편 영화를 준비하다가 지금 계절이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해서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계속 시나리오 작업하고 있습니다. 무산일기 이후 그는 2편의 영화를 제작하고 또 다른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그의 말대로 차기작 준비에 여념이 없다. 그럼에도 그가 3년여가 지난 작품 무산일기에 대한 인터뷰에 응한 이유가 뭔지 궁금해졌다. 저는 무산일기가 제가 만든 영화에서 흥행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걸 알죠. 영화관에서 이미 다 내렸고, 그리고 이미 저는 13,000 몇백 명밖에 안 봤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다 겪었고, 2개관에서 개봉을 했었고, 확장돼서 20개관 했지만 이 과정을 제가 영화를 장편을 처음 찍어서 보면서 관객들이 가질 수 있는, 일반 관객들이 가지는 관용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울한 소재라든지 남북 문제, 그리고 이런 탈북자 이야기들을 소재로 한 영화에 대한 그 한계치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관객들이 보고 싶어하는. 근데 이렇게 만약 매체에 조금이라도 나와서 이런 영화도 있었어라는 관심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게 된다면 유의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산일기는 굶주림으로 고향인 무산을 떠나 남한에서 살아가는 전승철이라는 남자의 이야기다. 한 남자의 삶을 담았지만 영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박정범 감독. 그에게 무산일기는 어떤 영화일까? 제 데뷔작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쩌면 제가 20몇 편 단편 영화를 찍으면서 보냈던 어떤 시간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평생 만들 영화에 만든 어떤 영화들의 뭐랄까요, 기준이라고 할까요, 어떤
제가 앞으로 만들 영화를 어떤 시나리오를 쓰다가 전 무상일기를 생각합니다. 이때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었지? 내가 왜 이렇게 만들었었지? 그리고 지금 만든 영화는 왜 이렇게 변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일기 같은 느낌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기억하게 하는 시금석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 전승철은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자유를 위해 고향 무산을 떠난 탈북민의 모습이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과거 125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는 그들에게 낙인처럼 따라다녔다. 이것이 박전봉 감독이 무산일기를 만들게 된 이유 중 하나다. 독립영화 하던 시절에 그 형들하고 이렇게 술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기 고향 얘기를 가끔씩 할 때가 있는데 그림을 그려주는 형들도 있었고, 근데 그게 사실 이 무산일기의 무산을 제목을 적게 된 거였어요. 무산 출신인 어떤 형이 무성할 무자에 몇산자인 제목인 산이 그 무산시인데 지금 민둥산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나무가 하나도 없고. 그게 뭔가 이 북한의 현실 같았어요. 민둥산이 되어버린 북한, 그리고 무산은 더 이상 없고 무성한 산을 찾아서 남한에 넘어온 탈북 그 형들이 보게 되는 이 현실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무산계급으로 살아간다. 뭐 이런 느낌이 아마 무산이라는 걸 생각하게 했고, 이 영화의 주인공의 원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승철이라는 친구가 있었고요. 사실은 승철이라는 친구의 친형이 저랑 대학교 동기였어요. 그리고 그 형이 브로커를 통해서 데리고 온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사회 적응을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왔기 때문에 제가 진짜 친형같이 아니면 가끔은 친구같이 지내면서 뭐랄까요, 진짜 친동생 같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커온 친구 같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 집이 멀어갖고 제가 같이 살았었거든요. 저희 그 자취방에서. 그러면서 대학교 다닐 때 많이 친했죠. 그러니까 제가 같이 있으면 서로 그냥 얼굴만, 그 눈빛만 봐도 아는 친구 사이,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그렇게 세상을 뜨는 과정에서 좀 그 많은 것도 보고 이래서 평생 기억에 남을 거고 지금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전봉 감독이 승철 씨를 기억하는 방법은 좀 더 적극적이다. 그 친구의 삶, 같이 살았었어요. 같이 살면서 그 친구 생활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친구의 잊지 못한 어떤 몇 순간들이 있었어요.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기를 당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폭행을 당하는 과정, 그리고 어디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과정, 뭐 이런 안 좋은 과정을 겪을 때마다 그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려고 하는 어떤 과정에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눈빛이 있었어요. 그 멀리 응시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뭔가 견딘다는 느낌의 눈빛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누군가한테 설명해가지고 이 눈빛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미 이 영화를 거짓으로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온몸으로 전승철이라는 한 남자의 삶을 기록하는 일은 박전봉 감독에겐 일종의 고해이다. 그렇기에 시나리오 작업에서부터 영화가 개봉되는 순간까지,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 그에겐 고통의 시간이지 않을까. 시나리오 쓸 때부터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은요. 왜냐면 한 12일 만에 반성문 쓰듯이 쓴 시나리오였고요. 그때는 살아있었어요. 근데 이 시나리오 쓰는 그 사이에,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죽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감정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에서 쓴 시나리오였어요. 시나리오 쓰면서, 그리고 제가 직접 그것을 연기하면서 약간 매맞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그 매맞는 기분이 자학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친구를 이렇게 돌봐주지 못했으니 난 이런 걸 당해야 돼. 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영화를 완성하는 것이 왠지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제가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정봉 감독의 자학은 영화 장면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특히 그가 전승철을 연기할 때 실제 승철이 떠올랐다는 장면에선 더 적나라하다. 이 친구가 나이키 잠바가 찢어지는 장면하고요. 그리고 나이키가 잠바가 찢어지고
그 대문을 열었더니 낭떠러지라는 것이 저는 이 친구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엔딩 장면에서 길거리에 개가 누워서 죽어 있을 때 사실 그 장면은 제가 승철이가 죽은 이후에 그러니까 그냥 떠오른 이미지였어요. 그러니까 주된 이미지였고 그것 때문에 이 영화가 나오게 된 거죠. 어떤 길거리 떠돌이 개의 죽음. 그게 바로 이 영화의 시작이었고 죽은 백구를 바라보는 주인공의 시선은 먼저 세상을 떠난 승철이에 대한 애틋함이자 사회에 대한 분노다. 그리고 그 분노의 외침은 주인공 고백을 통해 강렬하게 표출된다. 전 탈북자입니다. 한북도 무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긴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싸움을 했습니다. 마구 때리다 보니까 친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옥수수를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 다음날 그 길을 지나는데 그 친구가 아직도 누워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고해성사 장면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그 고백하는 건 승철이 얘기는 아니었지만 승철이한테 들은 누군가의 얘기였지만 그 장면 역시 승철을 많이 떠올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탈북자분들이 어떤 과거가 있어도 얘기를 거의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색안경을 쓰고 보게 될까봐. 그리고 탈북자분들 서로 자기의 이야기를 묻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 얘기를 묻지 않고 자기 얘기를 하지도 않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감독은 세상에 대한 분노와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영화를 이끌어간다. 특히 영화 속 주인공의 복장과 머리 모양은 상징적이다. 그 바가지 머리는 사실 탈북자분들 아무도 안 하는 머리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냥 제가 만들어낸 머리였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정확하게 자기의 내면이 변화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외형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좀 아무도 이 연계를 못하겠지만 다스베이더가 떠올랐어요. 다스베이더 어린 시절의 그 꼬마애에서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됐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머리에 이 친구가 이 자기를 얼마나 감추고 싶었으면 머리로 이렇게 덥수룩하게 가리고 다니다가 머리를 자르고 변신한 순간 이제 변화되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외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외형 만드는 거에 그 롱코트도 필요했던 거죠. 성가대가 되기 위해서는 겉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탈북자 친구들이 맨 처음에 와서 메이커를 찾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탈북자라는 걸 속이기 위해서. 나이키, 노스페이스 그때 유행이었어요 다들. 근데 그런 게 참 기억이 오래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야, 이런 거 한번 봐. 이거 밝은 거 있네. 괜찮니? 잘 어울리겠는데? 야, 이거 한번 입어봐라, 야. 어? 야, 그래, 잘 어울리네. 응? 좀 작지 않니? 아니야, 요즘에 그 잠바 크게 입으면 웃기더라, 이거. 딱 좋다. 색깔도 좋고. 응? 그러나 브랜드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 삶은 혹독할 뿐이다. 근데 북한은 그냥 중부애들이 주민증 번호 125로 시작하면 비자 안 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중부에도 못 가는 애들을 어떻게 써요 지금. 잠시만. 사장님, 어저께하고 그저께 일당 못 받았습니다. 그 일당 줍시다. 여기 찢어진 포스터하고 저 앞에 현수막 이 일당보다 비싼 거거든. 어? 빨리 내려.
가. 아유, 야, 출발. 살아간다기보다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 더 맞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인공 전승철. 감독은 그를 더욱 극단으로 몰아넣었다. 뭐랄까요? 그 친구가 세상을 뜨는 원인은 제가 아니지만 마치 내가 그 친구를 돌봐주지, 약간 옆에 있어주지 못하고 더 잘 해주지 못한 어떤 그 미안함 때문에 그 친구가 죽었다는 어떤 죄의식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찍으면서도 좀 자학적으로 찍은 것 같아요. 반성문 쓰듯이 찍었고 그 자학이 관객들한테 가하게 될 거란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봐도 힘들거든요. 영화가 완성이 되고 나서 제가 봤는데 관객들이 많이 힘들어 하겠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정범 감독. 그는 탈북민 전승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의 시선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뒷면을 향해 있다. 그리고 다른 이들 또한 그 풍경을 봐주기를, 아니 그래야 한다고 그는 영화를 통해 말한다. 저는 이 영화를 찍고서 여러 번 볼 때마다 느꼈는 것이 이것은 탈북자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탈북자라는 건 북한에서 내려온 어떤 명찰이 돼버린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취직 못하는 것도 그 사람들 중 일부일 뿐이고, 제가 볼 때는 어느 자본주의 사회 어디에나 있는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에 교육을 놓쳤거나 어떤 잘못된 계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어디에나 있는, 세계 어디에나 있는 그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이걸 보고 주위에 맞아 이런 애 있어 라는 생각이 만약 드신다면 그걸 된 거라고 생각 듭니다. 박정범 감독의 이러한 시선은 작품 일주일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선생님, 제가 대리운전하면 하루에 4만 원에서 5만 원 벌거든요. 왜 그랬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300만 원 갚으려면 두세 달은 꼬박 걸리는데 저 진짜 죄송한데 조금만 깎아주시면. 아니 왜 그러셨냐고. 죄송합니다. 저 그게 안 되면 선생님 기한이라도 제가 일주일 안에는 도저히 300만 원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기한이라도 좀 늘려주시면. 몇 달째 급여를 받지 못한 주인공. 대리운전 중 손님차에 흠집을 내 일주일 안에 3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누이. 영화 일주일은 돈에 쫓고 쫓기는 두 남매의 일주일을 따라간다. 그리고 그가 현재 준비 중인 작품은 폴란드 노동자의 이야기다. 이처럼 박정범 감독의 시선이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건 그의 삶이 이들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냥 제가 그런 생활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본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철이는 학교 다닐 때 탈북자 친구를 만났던 거고, 그리고 산다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건설 노동자들 얘기는 제가 혼자 단편 영화를 찍을 때 막노동을, 그러니까 건설 현장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봤던 그 형들, 그리고 거기 아저씨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박정범 감독. 그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일 것이다.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려고 앉아있으면 가끔씩 이 옆에서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게 되고, 그 보고 나서 계속 이 사람의 이야기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바라라고 하기보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어라고 보여주는 영화를 만드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꿈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게 이 영화의 목표이기도 하고 앞으로 영화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박정범 감독은 무산일기로 수많은 국제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받았다. 그러나 그에겐 상보다 그곳에서 만난 관객들로부터 영화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어떤 정보도 없이 와서 보고 기립박수를 쳐준다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BGM이 없어요. 노래가 없으니까 갑자기 엔드 크레딧이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한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리를 안 뜨고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아, 뭐랄까요. 이 영화를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리고 뭔가 대화가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희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범 감독은 또 다른 전승철, 탈북민과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며 그가 계속 영화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영화는 누군가의 평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영화죠. 존경심이 들 정도의 뚝심이었어요. 되게 한 방 크게 먹고 그게 최소의 삶에서 우리가 잊고 지내거나 혹은 이렇게 스쳐 지나갔는데 모르는 것들을 깨워주는 아픔과 이렇게 심장이 뛰는 살아있음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근래에 보기 드문 되게 훌륭한 영화였고요. 미술이 현실과 어떻게 조응하면서 세상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지를 모범적으로 우리가 아주 잘 표현을 한 되게 뛰어난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은 박정범 감독, 그에게도 고통이다. 영화 무산일기는 그의 고통으로 탄생됐다. 그러기에 그에게 통일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일 것이다. 만약 통일이 되면 저는 북한에서 꼭 제가 아는 형들하고 그 고향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변했고 그런 얘기를 하는 다큐멘터리를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 형들 말을 빌면 15톤 트럭에 쌀을 가득 싣고 같이 고향에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